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오늘은 실전 배팅 유시 1월 2주차 1월 11일입니다. 인류경마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혈통 전문가 박남규위원 그리고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모두 11개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서울은 또 부산 6개 경주가 또 이제 교체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편성은 좀 빡빡한 레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박 의원께서는 2경주하고 7경주 승부를 보고 계십니다. 네, 김태훈 기자 3경주, 9경주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뭐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자, 1경주 들어갑니다. 1경주 국산 육군의 12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1경주는 일본의 원더라이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뭐 3번의 킬라루스라든지 11번의 브라이언 이런 말들 좀 밝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뭐 전반적으로 나타낸이죠. 뭐 인기마는 여러 도가 있는데 뭐 보병마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아요. 뭐 같은 인기마들 중에서는 그래도 3번마 킬라로스가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당분간 상승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뭐 인기마들 중에서는 3번이 가장 낫지 않나 싶은데 보병도 많아요. 뭐 데뷔전에 가는 6번 샤인클로버란 마필도 기본 능력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데뷔전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고, 이 구멍 블랙구먼이란 마필도 발주가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죠. 지난번에 제가 볼 때는 그 전동현 기수가 말을 좀 잘못 탔습니다. 원래 발주가 안 느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면서 뭐 붙인다고 붙인 게 중위권에 힘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기는 김철호 기수가 발주가 늦는다 하더라도 참고 탄다면 오히려 막판에 한 발을 더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가 얼핏 보면은 약간 부진함 보이는 신의 마필 간의 혼전 경주로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취재를 해본 내용으로는 데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마 원더라이, 3번마 킬라루스. 일단 1번마 원더라이는 최근 두 차례 3착 좀 아쉬운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걸음발이나 상태는 상당히 괜찮아졌다고 하고요. 자, 1번 게이트고 편성 강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높다고 보여주고, 3번마 킬라루스 역시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깜짝 입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송재철 교수 말로는 걸음발 자체가 좋아진 거다, 깜짝 입상이 아니라 전력 향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1-3 대끼리 확률이 좀 높고요. 만약에 변수라면은 저도 9번마 블랙구먼 정도가 변수가 아니겠느냐. 자, 유마필 바스타트 10월 4일 경주 때 조금 스타트가 늦긴 했지만 뭐 아주 느린 마필도 아닙니다. 발주 좀 잘하면은 김철호 기수가 상당히 잘 타주고 있고 복세까지 바꾸면서 나름 준비를 잘하고 지금 또 제일 핫한 기수이기 때문에 변수라면은 9번마 블랙구먼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번의 브라이언은 선행을 못 가는 순간은 자동 아웃되지 않을까 느낌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1번 원드라이, 이번에 애프터 퍼포먼스가 선행권이 있기 때문에 11번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편하게 못 나간다. 이 복병을 해서 이제 9번에 블랙구먼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올번이 들으면 이게 진짜 휴양만데, 이 지난번에도 이게 아니 그때 그 스마트 타임 레이스 아닙니까? 초장이 스마트 타임에 얘가 대기를 반짝반짝이, 뭐가 반짝반짝이 봤더니만은 올번이 드림이 대기를 팔려가. 야, 희한하다. 근데 전개를 잘못했어요. 딱 외곽만 조금 빨았는데 뭔가 좀 냄새는 나고 있다. 그러면 수면의 복병 5번의 드림이랑 9번의 블랙우먼 많이 보시고요. 자, 이 경주 오늘 처음 맞이하는 박남규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이 국산 육군은 12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은 뭐 실버 영실기암 뭐 중심 배당 들어갈 겁니다. 영실기암에 이제 6번의 롤링스톤 있겠는데요.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한두 번 뛴 신예급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인데 일단 제가 이번 경주 배팅에서 노려야 될 마필은 바로 4번마 성신 파트너, 이 4번마 성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행 검사 때 별 걸음 보여준 거 없고요. 자, 데뷔전 때도 인기 11위로 팔리면서 어설픈 4착. 문제는 직전 경주입니다. 이 직전 경주가 인기 3위.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에서 레이스를 전개를 잘 했지만 큰 마신차 없는 6착. 자, 보여준 걸음 자체는 직전 경주 바람 불었고 마필 걸음은 그냥저냥 그랬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 찼습니다. 직전 경주의 부진이 모리에 대한 적응이 좀 덜 됐기 때문에 걸음발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 경주 선행 가면은 선행 가는 순간 4번마 성신 파트너는 그냥 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4번 놓고 후차권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치다 보면은 모래에 안 맞는 거, 모래 맞은 거 치고는 그래도 잘 뛴 편이에요. 직전 경주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이빨 분 건데 나름 안쪽에서 기가 막히게 탔다고 생각했는데 모래 맞으니까 좀 덜 뛰었다. 근데 선행만 가면은 뭐 선행 못 가면 또 다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선행만 가면은 상당히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동용이가 이런 편성에 잘 뛰더라고. 또 보니까 등급까지 또 확실히 받고 이제 또 제철에 떴다 안 되니까 또 바로 기수 바꾼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박남규의 오전장 최대 승부가 되겠습니다. 시네마 접전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뭐 충만 없는 레이스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기복이 보이고 좀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변수는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역시 보여준 마필이 아니라 보여주지 않은 마필 역시 노리고 가야 되는데 컨디션도 좋고 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또 1200이라는 경주 조건도 절대 불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마필을 놓고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해줘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6번 롤링스타도 의외로 뭐 별게 없더라고요. 세 번 경주는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이 박남규 위원만 보는 말입니다. 다른 이제 분들은 뭐 이게 잘 촉이 잘 안 가는 말인데 박남규 위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숨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직전에 그럼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경기 김태형 기자 첫 번째 추천이고요. 부산 요건에 1300으로 준비되어 있고 어쨌든 이번에 이 딕시 스마일하고 일본의 매직 스텝 뭐 두 마리 주인께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기도 역시 충만은 없다고 봐야죠. 뭐 이번만 딕시 스마일이 지난번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뭐 지난번 같은 경주를 또 보여준다는 장담은 못하죠. 기본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쨌든 조건은 일본 매직 스텝이 그래도 가장 낫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 뭐 연속해서 3착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뭐 서수훈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도 그렇고 뭐 뛰면서 계속해서 걸음발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직 스텝이 좀 매력적인 마필이고 단독 선행에서 한번 클레버 생고나 뭐 추입의 8만 지상급 탑도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의 추천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부진형 신예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축은 없습니다. 믿을만한 마필도 없습니다. 기승기수가 서성훈 기수로 교체가 된 일본판 매직 스텝이 그나마 좀 낫다 뿐이지 확실한 충마로 믿음을 가지 않고요. 취재를 하다 보면은 마필 능력보다는 뭐 기수나 조교사들의 패턴을 보고 약간 이 집 마방이 좀 수상하다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번 경주는 그런 패턴을 좀 노리는 그런 경주인데 의외로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걸음발에 비해서 좀 덜 잡히고 상태도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아졌고 편성해볼만 하고 문제는 요말 놓고 후착을 잘 골라야 되는데 후착권은 현장에서 좀 넓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요말에 대한 배당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제3경주는 배당 메리트를 노리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폭풍마의 그 조교사가 누구냐면 그 평소에 조기장을 그 출마 투표장에 안 나오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거의 한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나온 그러면은 뭐 되는 게 있으니까 되는 말이 있으니까 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나왔나 보니까 아마 이 말 때문에 나오지 않았냐. 이게 뭐 오랜만에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얘기할 데는 없고 그러면 투표 와가지고 이다 보면은 막 이게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걸린 게 하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하시죠? 저도 좀 궁금한데 아주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사리 판이라서 평상 자체가 너무 뭐가 들어도 할 말 없잖아요. 이번도 진짜 못 믿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완전히 뭐 목자 코차를 우르르 몰려드는 말이기 때문에 이러면 인기말 팔령 인정 안 되죠 우리가. 이거 빠지고 또 연결된다면 그야말로 복대복 만건입니다. 김태형 기자 추천 기대해 주시고요. 자, 사경주 혼합사고의 천인배로 정의되는 신성훈 기자, 신성훈의 승부. 저도 15년 전에 기자 생활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승부를 한번 들어가고 싶은 게임이 되겠고요. 사경주는 일단은 뭐 3번에 와일드 미스터리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요. 뭐 1번에 절묘한 스택이 인기만을 팔리고, 뭐 6번에 브룩스하고 뭐 8번에 당대 대물에만 잡혀 있는데. 그래도 변수가 좀 있는 게임이죠. 예, 좀 어려운 레이스에서 사실 뭐 3번 와일드 미스터리는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뭐 편성도 그렇고 인정이 됩니다만 그밖에 마필들은 사실 배팅하기에 손이 잘 안 가죠. 뭐 일본 절묘 선택도 지난번 3차이긴 합니다만 뭐 구맛이네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보여지고 브룩스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는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뭐 못 뛰어도 너무 못 뛰었다는 점 거기에 8번 당대 대물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거 좀 변수는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뭐 7번 회오리 바람 같은 마필도 발주가 안 되는 뭐 크게 늦발이 문제가 됩니다만 뭐 레이스 자체가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회오리 바람도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고 구마 디플로매틱 미션 같은 경우도 아직 전력이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마필도 보평 마필로서의 역할은 해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지 않나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김성 기자. 자, 이번 이제 사경주는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복병을 찾자면은 한도 끝도 없고 쉽게 보면은 일상한방이고 저는 쉽게 일상한방을 인정하겠습니다. 3번마 와일드 미스터리의 단독 선행 7조에서 뒷심 보강을 위해서 상당히 지구력 보강을 위한 훈련 조교를 시켰고 편한 선행 가면은 능력 자체는 좀 더 있고 1200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여지고 1번마 절묘한 선택도 데뷔전에서 조금 기대 이하의 3차이긴 하지만 이마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싹수를 봤을 때는 아마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일상 한 방이 이렇게 보이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리는 복빙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복승식으로 한 방으로 때리느냐 아니면은 좀 중배당을 노리고 좀 삼복승으로 가느냐 이게 좀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복승 한 방에 삼복 두 방으로 적중과 배당 두 마리를 동시에 노리는 작전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뭐 1번, 3번이 두 마리 이외에 능력이 되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노리는 마필 하나 있기 때문에 승부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사경주 많은 기대와 동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 들어갑니다. 국산오건에 12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경주는 이제 5번에 마리아고 중심으로 6번에 이제 코스모스라든지 2번에 용왕시대 인기권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의외로 좀 드러나는 에이스죠. 2번 용왕시대, 5번 마리아고, 6번 코스모스. 세 마필 싸움이라고 봅니다. 삼합 싸움인데 일단 용왕시대는 뭐 승리라는 부담도 있고 또 이제 12주의 공백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선회를 가서 입상을 했는데 끝까지 여력은 전혀 없었던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뭐 선회권에서 움직이는 마리아고나 코스모스가 기본적으로 뭐 스타트 능력도 위험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나쁘지도 않고 또 뚝심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5번, 6번 마콘을 기본 마콘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김태기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3파전 경주로 분류가 됩니다. 2번마 용왕시대, 5번마 마리아고, 6번마 코스모스. 자, 문제는 2번마 용왕시대 12주 만에 출전하고 있지만 구절 자체나 컨디션은 직전보다는 좋습니다. 직전보다는 좋아졌는데 유마필은 제가 예전부터 역시 뭐 폭주성 느낌이 있고 좀 끄는 면목 때문에 무너질 때는 9월 6일 때 경주처럼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1200m 순군전 더군다나 6번마 코스모스가 초반 압박이 들어가 준다면은 상태가 직전보다 좀 좋다 하더라도 막판까지 버티기는 만만치 않다 보이지고요. 그렇다면은 5번마 마리아고가 배팅권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6번마 코스모스도 박현우 기수보다는 서성훈 기수가 요마필에 대해서 훨씬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6번, 5번, 6번 막권이 상당히 유력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스가 이게 정말 데뷔전 때 기가 막히게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 앞다리에 이제 파인기를 보이면서 제대로 훈련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방에서 놀고 먹으니까 체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마필이 좀 이제 좀 체중에 대한 과부하 때문에 못 뛰는데 이번에 좀 체중이 좀 빠졌다 느낌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지난번에 복귀로만 보더라도 코스모스는 사실 선행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서승민이 기생한 것도 그렇고 뭐 용왕시대가 선행 걷습니다만 코스모스가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용왕시대 보내놓고 여유 있게 따라가도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스모스는 이번 편성에서는 빼기 좀 어렵지 않나 보이십니다. 뭐 취입할 그 외에 다른 말들은 안 보여요. 네, 없죠. 일단은 뭐 2번, 5번, 6번 세 마리 3파가 구도 같고요. 공백 출전한 2번의 용왕시대 그리고 기본 가락에 있는 6번의 코스모스. 여기는 다들 뭐 중로는 6번 쪽에 일단은 관심 모아지는 그런 구도 같습니다. 6경주 보시죠. 국산호군의 14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미미의 오자매 2번 게이트에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가는데 1번의 스트롱더브 1번 인기권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미미의 오자매는 인정하고 갑니다. 뭐 마필 능력이 세서 인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승문전이긴 합니다만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미 오자매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데려가야 되는 마필인데 후자권에 스트롱 러브라는 마필도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없어요. 경주거리가 또 1,400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일산 변명을 조금 더 불투명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숨어있는 목병은 10번만 특별선언이라고 봅니다. 뭐 김옥성 기수가 희생했는데 뭐 특별선언이란 마필도 뭐 사실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없어요. 다만 기수 교체 김옥성 기수의 어떤 그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수가 맞물린다면 뭐 끝보이는데 무빙을 뜨고 올라올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특별소녀가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정 기자. 이번 경주는 똥말 편성입니다. 이번만 미미의 오자매가 승문전이지만 너무나 약한 편성을 만났고요. 자, 쉽게 보면은 최근 꾸준히 5착, 4착을 대고 있는 1번마 스트롱러브가 괜찮습니다. 2번, 1번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인데 2번, 1번의 초저배당 한 2.23배 나우트 보여지는데 그거 믿고 공략에는 조금 배당 메리트가 떨어지고 약간의 고배당을 노려본다면은 저는 7번마 트리케트를 보겠습니다. 요마필이 최근 늦발하고 발주 안 되고 꼴찌에서 꼴찌로 끝내는데 1400이라는 거리 발주가 좀 늦다 하더라도 초반에 많이 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리가 더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좀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터진다면은 7번마 트리케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리케트는 거의 뭐 제주도의 한라마 수준인데요. 말이 너무 족감해가지고. 근데 그 이번에 미미 오자마는 뭐 편성상 뭐 원래 지금 그렇게 뭐 강만 아닙니다만 뭐 승문전이기 때문에 센만 아닌데 빼고는 싶습니다만 뭐 너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많고 가겠습니다만 일본의 스트롱 너버는요 이게 좀 골 때리는 말이에요. 이게 마사회 홈페이지에 이 마필의 그 6월 28일 사경주 자료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은 참 이 빨리 참 골 때리는 말이다. 이게 한성열이가 뭐 다들 계속 밀어요. 계속 미는데 말이 계속 뒤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저게 정말 참 저거는 그렇다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이때부터 이마필이 뭐 좀 정상적인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뭐 그러면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늘어나는 말인데. 늘어난 경주거리도 불리해요. 그래서 1, 2 대끼리는 정말 위험성 있다 하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두 분 유명께서 말도 안 되는 뭐 쉐브레트 말이 없었는데 6월 28일에 이게 사용했을 때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승부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너무 준비를 잘 못다 보니까 많이 흥분해가지고 삐져버린 건데 그거 보고 나서는 이게 사양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마지막까지 타는데도 이게 어쨌든 이게 뭔가 좀 싸해요 이게 1, 2대끼리는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7번 트리케트, 뭐 10번 특별선전 뭐 평소에는 당연히 쥐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는 마필이고 저도 뭐 2를 사기는 좀 그렇고 저는 6번에 이제 스피릿 파워 이제 개는빨 맘이 25번 팀에서 1승 얘도 가능하다. 정정이 타는 순간 좀 낫더라고요. 그래도 착손권은 가끔 되잖아요. 뛰었던 경주 보면은 6번이 제일 나아요. 6번, 7번, 10번 배당은 가능하다. 자, 7경주 오늘의 두 번째 맞이하는 박랑윤의 승부가 되겠네요. 혼합사군의 1300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4번에 이제 진명불패랑 3번에 선크레스트 인기권인데 좀 변수 있는 게임 같고요. 자, 김정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 있습니다. 3번마 진명불패를 놓고 후차권 한 방 고르는 경주인데 후차권은 믿을만한 마필은 없습니다.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지만 3번마 선크레스트가 최근 이빠이 탄 건 사실인데 이빠이 타고 3착 4착을 대자 분명 마필은 괜찮은데 생각보다 기대보다 거리가 안 나오자 기승기술을 다구don으로 교체를 했고 거리를 1300으로 늘렸습니다. 나머지 나필들의 전력 자체도 별게 없기 때문에 3번마 선크레스트도 별게 없긴 하지만 기수 변경과 거리 변수 때문에 4번, 3번 막번이 유력시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견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렇죠. 액면은 4번, 3번이 좀 나아 보이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대끼로 팔렸는데 저는 이 대끼리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추천 경기로 가져왔고요. 일단 이 선크래프트라는 마필은 원래 스피드가 좀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힘으로 뛰는 마필인데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뭐 좀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에 비해서는 대끼리로 팔린다면 정말 메리트가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대끼리를 인정하지 않고 일단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이 한두 있어요. 따라서 4번마 진명불패에 붙여서 요거 참신한 배당 한방 막권 준비되어 있는 추천 경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4번은 빼기 힘들어요. 그럼 그래요. 근데 3번의 선크레스트가 뭐 복귀해 보시면 지난번에 단승식 인기 1위로 팔리고 열심히 탔는데 이빠인데 뭐 그 그림이 때문에 뭐 다른 변수를 찾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그림이 안 보여주는 말 한마피를 연결한다면 거의 뭐 중비단 단방 까지 걸릴 승부죠. 방랑에 주시고요. 자, 8경주 역국산 사고에 18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8경주는 8번에 머제스틱 중심으로 5번에 아침 고요라든지 2번에 미래 번쩍이 맞건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역시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조금 변수는 되는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머제스틱이라는 마필은 경주거리가 늘어났지만 최근에 상승세도 그렇고 또 늘어난 경주거리가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점. 물론 이제 부담 중량이 3kg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만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겠다는 점에서는 저는 인정하고 싶고요. 머제스틱. 2번 미래 번쩍이라는 마필도 최근에 뭔가 좀 한 발의 아쉬움이 있죠. 성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1800을 선택했는데 1800을 선택한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2번, 8번을 기본 막권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8번만 머제스틱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로 보고 싶습니다. 최근 2착, 3연속 2착이긴 하지만 한계를 보이지 않은 걸음이고요. 선입권 끈기 괜찮기 때문에 1800이라 하더라도 8번만 머제스틱을 인정을 하고 후차권 한 방 고르는 경주 보는데 저는 이번 경주 후차권에서 20번 이상 뛴 마필들 3번 부스타나 5번만 아침 고요 6번 강한서울 7번 레저 킹덤 이런 마필들을 다 꺾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온 3번, 5번, 6번, 7번이 능력마도 아니고요.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1800 이상 경험이 있다고 보면 아침고가 대끼리로 팔리고 저는 이런 막걸리들보다는 아직까지는 한계를 보이지 않은 1번마 당찬의톤이나 2번마 미래번쩍 두 마필이 훨씬 낫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전부 다 뛴 3번, 5번, 6번, 7번보다는 아직 보여줄 거람이 남아있는 1번, 2번 쪽이 후차권에서는 훨씬 낫다. 8번 놓고 1번, 2번 두 방이 재밌어 보이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노장마다 무시하면 큰일 나. 근데 1번, 2번이 잠재력이 좀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 뛴 말이 아니라. 일단 이 1800이나 그런 게 변수를 낼 거예요 아마. 이게 800 머제스틱 같은 경우도 거리는 충분히 혈통이죠. 근데 제가 누책을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거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단박에 이제 극복하는 말이 있고 이제 한두 차례 적응을 해가지고 극복해내는 말이 있고 거리 짧은 말들은 그걸 안 되는 말도 많고 그런 경우 있는데 머제스틱 어느 길을 그럴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특히 56kg을 처음 단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오는 기세를 본다면은 8번, 1번, 2번 세 마리가 앞으로는 더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경주 하나만 놓고만 본다면은 기존의 노장말들의 분전대 만만치가 않다 느끼게 들고 있는데 진짜 저는 4번의 춘추 말고는 다 가능성 있는 말이다. 이번 경주는 이거는 배당을 노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배팅 가능성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인기마와 복풍마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살살 하시고 합니다.
자, 구경주 국산 2군에 18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김태형 기자가 이제 한번 노림수를 안고 가는 게임이 되겠는데, 지금 4번에 해마루의 상승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4번 중심으로 3번에 슈퍼플루잇, 8번 오색명장, 이런 인기 맞고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해마로는 인정하고 갑니다. 뭐 1800인데 역시 1800이기 때문에 더 일산 전망은 밝지 않나.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다른 마필들은 1800이라는 경우가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는 뭐 능력도 그렇고 해마로는 인정하고 가고요. 결국 오색명장, MJ포스 이런 마필보다는 전 그래도 3번 슈퍼플루잇이 뭐 좀 최근에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18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4번, 3번 막권이 재밌는 막권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추천이죠? 일단 이번 경주 저도 4번만 해마로는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데뷔 초부터 능력이 상당히 센 말이라고 소문이 났던 마필인데 끄는 악벽 자체가 잡혀가면서 능력 발휘를 계속 뛰면 뛸수록 더 걸음이 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인정하고요. 후착 역시 뭐 3번만 슈퍼플루잇, 8번만 오색명장, 9번만 MJ포스, 넓게 봐야 1번만 대선가도까지 요 정도 안에서 끝나는 경우인데 어차피 4번 놓고 여러 방, 두 방도 운영 못합니다. 딱 한 방을 노리셔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상태 괜찮고 거리 1800 유리하고 승부 의지는 이빠 있고 인기마 중에서 한 마필 정도 잘린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 거리 준비를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한 방 4번 놓고 딱 한 방으로 승부수를 들어가는 경주 제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4번을 인정하는 순간 한 방밖에 달리 없는 거죠. 그렇죠. 이 해마루라는 마필의 성장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경주가 두 개가 있는데요. 8월 23일 날 8경주하고 7월 27일 3경주예요. 이 두 경주는 뭐 하나는 4등하고 하나는 1등 했는데 그때 굉장히 악백입니다. 그 악백을 딛고 썼을 때 이 말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연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경마를 좀 본질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경주마든지 하나의 핵심이 되는 경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해마루 같은 경우는 8월 23일 레이스하고 7월 27일 레이스인데 혹시 시간 하시는 분들이 두 개의 영상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말은 이렇게 순치가 되면은 성장을 해내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좀 경마에 대한 좀 본질적인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여간 4번 해마루는 뭐 부정과는 관계없이 뭐 김태훈 기자가 인정하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주력을 붙이는 한 방의 막권 단통 승부 기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국산 3군에 1400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난전으로 일단 예고가 되어 있는데 3번에 태산번 쪽이 이제 강하게 잡혀 있으면서 1번에 이제 돌진 인기 막군인데요. 요거는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거든요. 일단 뭐 태산번 쪽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뭐 상승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뭐 편성도 강하지 않아요. 승군전 치고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반면에 돌진은 57의 부담 중량은 좀 문제가 돼요. 1400이라는 경주 거리도 조금 문제가 되고 따라서 뭐 돌진은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는 좀 없는 마필이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3번 예당이 뭐 힘이 좋은 그런 마필인데 1400이라면 뭐 충분한 경쟁이에요.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났지만 14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예당이 가장 좀 메리트가 좀 배팅에 있어서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 간의 접전 경주고 3번마 태산번 쪽이 역시 뭐 승군전이지만 순발력 듀시 모두 경비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안정적인 건 맞고요. 저는 9번마 스윙캣이 상당히 재밌다 보여집니다. 어쩔 때는 늦발을 했다가 어쩔 때는 스타트 잘해서 선행 갔다가 제가 직전 경주도 추천해 드렸다가 늦발을 하는 바람에 경주가 완전히 꼬였습니다. 늦발을 해도 막판 올라오는 걸음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요 스윙캣이라는 마필은 발주가 안에 들어가서 금방 발주기 문이 열려야지 튀어나가지 한 1분만 있으면 한 1분 정도만 기다리고 있어도 말이 맹해져가지고 둔해져 있어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았기 때문에 발주기에 들어가서도 좀 길어지면 계속해서 채찍질을 해가지고 마필을 흥분시켜준다면은 스타트만 잘하면은 9번만 스윙캣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3번, 9번 막권이 상당히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그 후진입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정확하게 후진입 신청은 뭐 이유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면은 후진을 받아주는데 아니면 안 받아주고 해가지고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안 된다. 외가 사행하던가.
이 발주에서 이제 스님께서 조는 말이죠, 조는 말. 내가 이게 좋은 말이야. 저도 갖고 졸고 있다가 좀 길어지면은 열리면 이 문이 언제 열렸나 늦게 나가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게 참 웃기는 말이에요. 스님 나고 늦발 할 때는 대늦발이거든요 이게. 하여튼 그 점을 이상혁 기수가 간파했다고 하니까 스능 나왔으면 스능 못 나오더라고. 나도 될 것 같아. 늦발했을 때 9월 21일이란 직전 경주도 올라오는 끝걸음이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돌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제 1400에 지금 57이지 않습니까? 부담장이 부정 자체가 4번 놓고 가더라도 이제 후착 중에서는 4번의 예당, 9번의 특히 스윙킷 한번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나 느낌이 있습니다. 자, 국산 1군의 1400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11경기는 신승훈이의 1군 승부를 가져가겠고 요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2번에 블루캠프하고 6번에 강해 뭐 액면이 두 마리밖에 안 보이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1400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뭐 2번에 블루캠프가 더 유리한 마필인데 문제는 6번에 강해가 지난번 농림부 정관배에서 굉장히 좋았던 성적인데 대통령배에서는 바닥이고 이거를 좀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 경기에 배팅이 한번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박남기 위원의 기나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 블루캠프가 뭐 1400이라면 정말 찬스라고 봅니다. 물론 뭐 다른 마필도 다 1400 유리해요. 뭐 총알공유도 그렇고 서울 영상도 그렇고 뭐 썬로드도 다 나름대로 1400 유리한 마필이긴 한데 블루캠프 1400은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뭐 2000m 1800에서 뭐 강자들 틈에서 뭔가 한 발의 부족함이 좀 있었는데 1400이라면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상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블루캠프의 선전을 정말 기대해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 기자. 저는 이번 경주 일단 혼전 경주를 보고 강해에 대한 믿음은 저는 좀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센 말로도 안 받고 농림축산식품 장관배 거기 때 깜짝 놀랐지 그거 말고는 저는 센 말로 보지 않고요. 일단 역시 뭐 1400이기 때문에 거리적 이점이 있는 마필 두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5번마 총알공주와 8번마 서울정상. 5번마 총알공주는 1400에서는 1군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입상 도전 가능권이고 8번마 서울정상도 1400에서는 추입이 됩니다. 이번 경주가 경주 흐름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일단 7번마 썬로드리가 선행을 갈 테고 블루캠프가 추입을 할지 아니면은 중반 무빙을 할지 이 점도 변수고 아무튼 경주 전개가 어떻게 되든지 8번마 서울정상과 5번마 총알공주가 1400에서는 분명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고 배당도 조금 괜찮기 때문에 5번, 8번을 끼고 약간 복조로 등락하는 게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강해에 대한 재생한 거네요. 이게 지금 이제 9월 6일날 최적 전개했습니다. 루비켄터를 이제 이기고 들어오고 났는데 바로 농림부 장관비를 보지 않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탔어요. 뭐 정말 최적의 이제 경주 전개도 그렇고 안쪽에 딱 처박혀가지고 그래도 3차는 잘 뛴 거죠. 그래서 석세스 스토리 뭐 퀸즈블레이드가 이긴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와 저게 이런 말이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보는 판단은 무리를 한 거예요. 마필의 능력 이상 100%만 내야 되는데 130%까지 능력 떨어지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 오버가 되면서 대통령배에 대해서도 전개는 기가 막혔거든요. 갈수록 뒤로 가면서 마지막 그림이 안 나왔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번도 있는 일 없었는데 2달 동안에 공백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제 그래서 아마 1000사를 쓴 것 같아요. 거리적 부담도 없고 근데 이미 농림부 장관배 3차례 확실하게 오버 페이스가 되면서 무리가 된 상태라면 이번 경주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6번의 강해를 빼고 갈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과감한 승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바로 이제 중배당 나온다는 얘기죠. 좀 그런 컨셉으로 가져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또 생각의 궤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강해를 빼고도 중고배당 한번 멋지게 한번 때려보는 승부처로 가져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